그 교재 70쪽이고요. 70쪽이 유제 1번 문제인데 지난 시간에 얘 좀 풀어보라고 했는데 어째 좀 해봤어요? 답 나왔어요? 답이 안 나온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해주고 넘어가자면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좀 내가 포커스를 많이 맞출 거예요. 다시 하면 뒤에 있는 정규 분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아요. 정규 분포는 여러분들한테 큰 내가 푸는 시간이 좀 많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정규 분포는 오히려 내가 그냥 간단히 설명해주고 푸는 시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 유제 1번은 그냥 얘기했지. 혹시 내가 저번 주에 뭐라 했는지 기억나요? 이렇게 연속 확률 분포가 나왔으면 결국 뭐를 찾는 게 포인트라 그랬지? 평균 분산 표준면차 아니면 확률? 얘들은 못 찾는 게 포인트예요. 연속은요. 뭘 찾는 게 포인트라고 했어? 확률 아니면 표준 편차 분산 평균. 이거 평균 아니에요. 여기는 무조건 확률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확률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들 자체가 다 뭐야? 확률 찾으란 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면은요. 연속이기 때문에 자료값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료값의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요. 다시 까놓고 얘기하면 뭐 한다는 소리냐면은요. 얘네들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할 수가 없다는 소리랑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걔네를 애초에 구할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거를 구하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애초에 그거를 구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정규 분포 같은 경우는 그걸 이미 준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줬을 때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근데 fx가 이따구로 생겼으면 어차피 확률을 구하는 건 넓이를 구하라는 거랑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넓이는 그림을 그리는 게 가장 좋거든. 그래서 그림을 한번 좀 그려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얘네들은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무조건 그리세요. 그리는 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생각보다 꽤 많을 겁니다. 왜? 너네 나중에 적분 배우고 하면 그 이제 넓이 구할 거거든요. 그 넓이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야? 그림이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알아요? 어떤 식을 쓸지가 편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찾으라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 보게 되면은 얘가 그럼 봐봐 절대값이죠. 근데 여기 절대값 자체가 x한테만 현재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여기 있는 x값 자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 달라질 거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절대값 붙어있는 애가 마이너스면 어차피 플러스로 처리가 된다 그랬기 때문에 그럼 플러스로 그대로 바꿔서 계산해줘도 됩니다. 5x? 5지? 그러니까 여기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잡아주게 되면 얘가 여기 있는 3분의 1을 기준으로 결국 어떻게 될 거냐면 얘가 a가 양수니까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럼 올라가는 그래프가 생겼다면은 마이너스가 되었을 때도 얘랑 아예 똑같이 그려진다는 소리거든.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함수값 궁금하면 넣어봐.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지게 되는 이런 V자 모양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V자를 기준으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얘기할 거냐면 여기 있었던 얘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어디까지만 얘기하냐면 1까지만 얘기하죠. 그럼 여기까지만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잘라서 나오게 된 게 우리 전체 확률이라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는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 있는 1번은 전체 확률을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얘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우리는 1까지의 확률을 구할 수 있을 거고 그럼 얘네 확률은요 실제로 여기 주어져 있는 사다리꼴 두 개를 그냥 뭐하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니까 사다리꼴 두 개의 넓이를 뭐하라는 소리랑 같은 말이지? 더하라는 소리니까 그럼 얘를 1번이라고 잡고 여기를 2번이라고 잡았을 때 그럼 여기 각각 함수값들이 존재할 거니까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함수값 존재하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는 2분의 1 집어넣으면요 여기 2분의 1 a 더하기 3분의 1도 나오고 그럼 여기 1 집어넣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나오게 된 즉 얘가 a 더하기 3분의 1이 나오게 되겠지.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가지고 얘네들 계산을 해줄 수가 있더래.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은 따라서 여기 있는 얘가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확률을 구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에서부터 0까지랑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확률 0에서부터 우리는 어디까지를 더해주면 되냐면 1까지를 더해주면 되니까 그럼 각각에 해당하는 사다리꼴 넓이들의 합을 구해주기만 하면은 정답이다. 그러니까 사다리꼴의 넓이들의 합을 구하러 간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기만 하면은 됩니다. 사실 게임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사다리꼴의 넓이들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있는 게 높이가 현재 2분의 1 여기 밑변과 윗변이 각각 요렇게 주어져 있는 거니까 사다리꼴 넓이 구하는 공식에 따라서 여기 있었던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에다가 3분의 1을 더하고 거기에 우리는 높이 우리는 2분의 1을 곱하고 거기에 절반과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는 저기 0에서부터 1까지 똑같이 구하게 되면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얘가 일단 여기는 윗변이 3분의 1이고 밑변이 현재 a 더하기 3분의 1이야. 거기에 높이가 이제는 1이었고 거기에 우리는 절반을 더해 주겠죠. 그럼 얘들 더한 게 전체라고. 그럼 전체는 어차피 확률이 얼마라고요? 전체 확률은 1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1이라는 걸 이용하면 a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그럼 a가 1이라는 걸 확인했고 우리가 원하는 거 뭐야? 마침 이것만 원하네. 그치? 다시 한번 뭐를 찾으라는 소리냐면 얘가 그래서 뭐니? 라고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에 대한 확률이니까. 그럼 답은 이렇게 찾아주시기만 하면은 되겠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 그리는 게 장땡이에요. 훨씬 보기 편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림 그리는 게 훨씬 보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세요.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연속확률분포에서 확률 찾아라. 정규분포도 웬만하면 그리는 게 좋은데 정규분포는 나중에 보면은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계산이 돼요. 많이 하다 버릇하다 보면. 됐니? 여기까지는요. 정규분포는 어느 정도 계산이 돼요.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면 그럴 땐 그냥 뭐 하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좀 그려서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본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좀 잡아주기만 하면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은요. 다 이해됐어요? 여기까지는? 됐어? 여기까지 오케이 났어 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 여기 정규분포 들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71쪽에 개념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할 테니까 거기서부터 우리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가 바로 출발할게요. 잘 봐봐. 자, 정규분포라는 거 짧게 그냥 빠르게 설명해주고 여러분들한테 문제로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정규분포라는 거는 왜 나왔니? 그러니까 너는 도대체 누구니? 라고 얘기를 한다면 정규분포는 사실 어떤 함수죠. 사실 얘기하자면 어떤 뭐 되게 요상한 함수 하나 있어요. 뭐 되게 뭐 보기도 싫은 함수 하나 있는데 그 어떤 함수 하나를 구했을 때 그 함수에 대한 확률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밀도 함수 어떤 하나가 주어졌을 때 그 확률을 찾아달라는 게 결국 정규분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해됐니? 여기까지 뭔 말인지? 됐어요? 여기가 찢어졌어. 여기가 찢어졌다고 여기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면 그 정규분포라는 건 쉽게 얘기를 하자면 진짜 쉽게 얘기를 하자면 어떤 함수에 대한 확률 밀도 함수를 줬을 때 걔를 그래프화해서 만들어낸 그 표현이 있을 거예요. 그때 얘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붕 떠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종 모양이 생기거든요. 이런 모양으로 그려졌을 때 그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됐니? 여기까지 했냐? 그때 이 곡선의 가장 큰 특징은 반드시 얘네들은 뭐가 있냐면 여기 대칭축이라는 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여기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뭔지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줘야 되는 1번이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했냐? 그러니까 좌우를 똑같이 만들어주게 되는 친구가 누군지를 찾아주는 게 1번이야. 기억나지? 조금씩 기억나죠? 그러니까 그 좌우 대칭을 만들어주는 그 친구가 누군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좌우 대칭을 이루고 있는 얘가 대칭축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대칭축이니까 그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는 똑같다 아니면 다르다? 똑같다 다르다?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는 항상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랬지. 그러니까 좌우가 항상 같기 때문에 그럼 걔네들이 각각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거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대칭축이 바로 뭐냐면 그 확률 변수들에 대한 평균을 구해본 거예요. 실제로 수학자들이. 그랬을 때 그 평균을 기준으로 얘가 일정한 간격으로 뻗어나가는 모양이 생겨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런 모양의 그래프를 우리는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려지게 되는 그래프를 나는 지금부터 정규분포라고 할 거고 그 정규분포의 기호는 영어 노말의 대문자 n자를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문자 n으로 따오게 되면서 얘네 둘을 이렇게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앞에 거 뒤에 거를 잘 기억을 해보게 된다면 여기는 앞에 게 가리키고 있는 게 반드시 뭐가 온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면 되냐면 앞에 게 이거. 즉 다시 하면 얘가 평균입니다. 그래서 앞에 게 평균이 오고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뒤에 거는 그래서 누가 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거의 제곱이 옵니다. 다시 하면 여기 뒤에 거는 뭐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게 분산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표준 편차의 제곱은 분산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일부러 분산이라고 안 쓰고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썼어요. 왜 표준 편차의 제곱이라고 썼는지는 곧 나와요. 조금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게 되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냐? 알겠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요 그래프에서 특징으로 잡을 거는 바로 뭐냐면 이거 하나만 잘 잡고 넘어가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여기 있는 딱 절반만큼 잘랐을 때 이의 넓이. 이거 되게 많이 쓰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세요. 그럼 대칭축을 기준으로 딱 절반만큼 잘라냈습니다. 그럼 걔의 확률은 고정값이죠. 몇 분의 몇이에요? 그렇지. 0.5. 그러니까 얘네들이 전체 확률이 얘네들 더한 게 1이잖아요. 근데 그 1의 딱 절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가 0.5다. 소수점을 많이 쓸 겁니다. 소수점으로 기억해 주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0.5다. 이 정도는 우리가 그냥 추가사항으로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규분포가 있는데 정규분포는 사실 평균도 다양하고 분산도 다양합니다. 다시 하면 얘는 완벽하게 다양한 애들을 가지고 다 원래 넓이를 구하는 게 목표니까 확률을 구하려면 다 적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네가 저런 이상한 식 적분하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됐니? 미적분을 가더라도 배우지 않아요. 왜? 애초에 적분하려면 되게 이상하게 적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고등학생밖에 안 됐는데 그거를 시키지 않는다고. 그러고 대학교 가서 확률과 통계를 배워도 그 부분은 그냥 뭐 쓰라 그러냐면 계산기 쓰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산기 쓰라고 하는 문제들을 너네한테 적분하려고 하지 않겠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그걸 일일이 계산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게 딱 하나의 정규분포에 대해서만 우리가 계산을 해줬어.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그걸 표준화된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표준 정규분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표준 정규분포로 나는 지금부터 얘를 뭐 한다는 소리냐면 이동시키겠다는 소리기도 해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이동시킨다는 말에만 잘 주목을 해본다면은 얘를 여기로 이동한다야. 그럼 이동한다라는 건 결국 여기 있는 평균과 분산을 다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다시 한번 뭐냐면 그래프의 모양과 그래프 축의 위치를 다 바꿔주는 일종의 평행 이동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일종의 평행 이동을 해서 만들어낸 즉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 요 표준 정규분포로 만들어버리는 게 지금 나의 목표니까.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그래서 분산도 1이 되는 이 친구를 우리가 바꿔버리고 싶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걸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확률에 있어서의 그 자료값도 바꿔야 돼 안 바꿔줘야 돼? 일종의 평행이동을 한 거니까 바꿔야 돼. 그게 바로 세 글자 표준화예요. 그 평행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값의 위치도 바꿔준 거고 그걸 바꿔준 게 표준화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료값의 평행이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료값의 평행이동이 필요해. 그 자료값의 평행이동 이게 바로 표준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라서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표준화 구하는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료값 x에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때 여기 있는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료값 x에서 결국은 누구를 빼냐면 평균을 빼. 왜? 평균만큼 이동한 거니까. 그리고 그걸 뭐로 나눠버리면 되냐면 그거 폭도 바꿨다 그랬지. 그게 표준편차가 결정하거든. 그래서 표준편차로 나눠준 게 우리가 찾고자 했던 이제 표준화하는 과정이고 그 확률 변수가 바로 뭐냐면 Z.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표준화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요 정규분포는 확률 변수 X를 따라가니까 얘가 되게 다양각색으로 있는 거고 얘는 확률 변수 Z로 이렇게 표준화된 결과만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얘는 하나밖에 없어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리고 얘네들의 넓이는 우리 문제에서 표를 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된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분포는 사실 이게 다예요. 됐냐?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정규분포는 이렇게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는 상태를 가지고 표준화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그냥 넓이 구하는 과정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확률을 찾는다. 끝! 여기까지만 생각하시면은 문제 없을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뒤로 넘겨볼까요? 72쪽. 72쪽으로 가보시죠. 그래서 여기 문제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세 개를 먼저 같이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세 개를 먼저 같이 한번 보여드리고요. 나머지 문제들을 푸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됐지? 됐지? 잘 봐. 자, 그럼 여기서부터 보자.
자,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 정규분포를 따르는데요. 그럼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애가 있는데 우리는 저기 있는 평균에다 얼마 더한 거 이상이 되는 걸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냐? 그치? m에다가 2를 더한 거에 대한 확률을 구한 거잖아요. 그거 이상이 되게 되는 확률을 찾으라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우리는 1번 가부터 볼 거야. 근데 이 가부터 잘 보세요. 지금 가부터 잘 보세요. 가부터 잘 보세요. 가부터 잘 보세요. p x가 12 이상입니다. 얘가 확률을 구했대. 0. 얼마래요? 어? 그러면 우리 봐봐. 얘 아까 배웠지 방금.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이 있는데 얘 맞춤 확률이 0.5래요. 다시 한번 여기는 12가 가리키고 있는 건 생각보다 되게 바로 나오죠. 이걸 바로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0.5라는 결과니까 얘가 딱 이 반쪽이네요. 이 얘기가 된 거야. 다시 한번 여기는 평균이 얼마네요? 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12.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나를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10 이상, 결국 우리는 14 이하를 보는데 잘 봐. 잘 봐. 그러면 여기 있는 12를 기준으로 10과 14죠. 그럼 12랑 14 사이의 간격을 잡으면 여기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14가 딱 여기 있으니까 딱 정확하게 얘네들 사이 떨어져 있는 간격은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12랑 14 사이의 간격 딱 얼마만큼 떨어져 있니? 이만큼 떨어져 있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10도 똑같이 구할 건데 10과 12도 똑같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겠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잡아서 10을 이렇게 그려서 봐봐. 그럼 얘네들이 같은 간격으로 떨어졌다고. 여기는 대칭축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으로 떨어졌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많이 들었던 내용이 나와요. 얘 대칭축에 대해서 같은 간격으로 떨어져 있는 애들은 결론적으로 그때 만들어지게 되는 함수값 또한 같으니까 아니면 다르니까. 같을 거니까. 다시 하면 여기는 함수값 자체가 똑같은 것이 만들어질 거니까. 다시 하면 얘네들을 정규분포 화로에서 만들었을 때 나오게 되는 얘네들 사이에 넓이가 생기겠죠. 그때 이 1번 넓이와 그때 여기는 2번 넓이는 같을 거라는 거예요? 다를 거라는 거예요? 같을 거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는 얘네들의 넓이 똑같은 거 두 개를 그냥 더하라는 소리예요. 그럼 우리는 반쪽에 곱하기 얼마 해줘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니까. 그치? 절반에다가 곱하기 2 해줘도 상관없다는 소리죠. 그럼 다시 평균을 기준으로 찍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12 이상 그 다음에 14 이하로 주어져 있는 요 평균에 이 확률에다 곱하기 얼마 해줘도 되는 거냐면 2배를 해줘도 이거 확률이랑 문제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거 2배 해준 게 0. 얼마라고 했냐면 0.3이래요. 알겠니?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그래서 12에서부터 우리는 14까지에 해당하는 확률을 찾을 수 있었고 0.3을 2로 나누면 되네요. 그럼 0.3을 2로 나누니까 얘가 0. 얼마가 된다는 게 나오게 돼버려요? 이거 반으로 나누면 되잖아. 0. 얼마야 그러니까 0.15가 나오게 되겠지. 맞아요? 그럼 봐봐. 이제부터 잘 봐봐. 그러면 12에서부터 14까지 즉 여기 2번에 해당하는 게 딱 0. 얼마냐면 1,5예요. 근데 내가 궁금해하는 건 오히려 어디냐면 여기를 궁금해하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를 찾으려면 여기 있는 요 딱 절반 0.5에서 0.15만큼만 더하면 돼요? 아니면 날리면 돼요? 날리면 답이 나오겠다는 생각이 그림으로 보여 안 보여? 보이지? 그러니까 딱 절반의 넓이에서 결국 우리는 0.15만큼을 뺀 게 결국 우리가 찾고자 했던 제 그러니까 P 결국 여기 있는 X가 M이 12니까 12 더하기 2를 한 14 이상이 되게 되는 확률이야. 이 얘기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뭐냐면 얘네들 그냥 빼세요. 이게 정답이라는 소리입니다. 정답 몇 번이야 그러니까? 그 정답은 5번이에요. 이렇게 찾아주면 되는 되게 간단한 문제라고요. 여기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찾게 되는 되게 간단한 문제니까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대칭축을 기준으로 좌우는 똑같이 벌어져 있어. 그럼 무조건 걔네들에 대한 확률, 즉 다시 하면 넓이죠. 넓이는 같다라는 거, 다르다라는 거, 같다.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풀면 되겠고, 그리고 넓이 사이의 관계를 보는 거니까 어디서 뭘 더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디서 뭘 빼야 되는가. 그것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알겠지?
됐죠? 다음 유제 2번입니다. 그럼 유제 2번도 마찬가지네요. 이거 딱 보자마자 우리는 바로 정규분포 따른다 그랬으니까 그림을 좀 그려봐. 아니면 그리지 말아봐. 그려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되게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 테니까 그게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해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해석해서 이거 맞출 수 있으면 바로 맞출 수 있으면 너네 아까 내가 설명한 거 다 이해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잘 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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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얘가 이제 이렇게 정규분포 따르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얘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잘 봐. 평균이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반평균에 대해서 항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친구니까 얘는 이렇게까지만 잡아줄게.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은 5랑 15가 있죠. 그러면은 5 이하가 되는 거니까 5는 이쪽 어딘가에 있다라고 칩시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5 이하라는 건 여기 왼쪽에 있는 얘네들만 얘기하니까 여기 일단은 여기 갈색이 된다라는 건 보여줄 수 있지. 그럼 여기 있는 요 5 이하였던 갈색과 그 다음 몇 이상을 잡아줄 수 있는 건데 15 이상을 잡아줄 수 있는데 여기는 15 이상을 잡아주는 건 여기 이렇게 잡아줬을 때 나오게 된 여기 빨간색이죠. 그때 이 빨간색의 넓이가 서로 같다 그랬으니까 다르다라 그랬으니까 이 말이 여기서 키워드입니다. 그러니까 5 이하에 있었던 저 넓이와 15 이상에 있었던 저 넓이가 완벽하게 똑같대요. 다시 얘기하면 넓이가 똑같다는 건 얘네들 사이에 벌어져 있는 간격은 평균을 기준으로 똑같다는 소리예요? 다르다는 소리예요? 똑같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얘기하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간격은 같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같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잡아줄 수 있어야 돼. 다시 하면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같았죠. 평균은 얘네들의 무슨 점? 평균은 얘네들의 무슨 점? 이거 몇 대 몇으로 내분하니? 1대1이죠. 그럼 1대1로 내분하는 점을 우린 두 글자로 무슨 점이라 그래요? 그걸 중점이라 그러지. 그러니까 다시 뭐냐면 용어 확실하게 잡아. 얘 중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은 5랑 15의 평균. 다시 하면 중점 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10이 됩니다. 그럼 평균 10. 나왔지? 그러면 여기에서 평균 10. 그럼 분산이야 뭐. 알아서 나올 거 아니야? 됐냐? 여기까지는요. 표준 편차는 알아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표준 편차 찾아가지고 다 구하면 더한 게 정답 아니에요? 그치? 그럼 표준 편차 니들이 찾으시고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뒤로 넘어가게 되면서 그래서 예제 3번까지 보고 문제 푸는 시간 좀 갖도록 합시다. 예제 3번 잠깐만 볼게요. 그래서 예제 3번 잠깐만 보고 가시게 되면은요. 예제 3번 있습니다. 여기 예제 3번 바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이런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세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여기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데 얘는 사실 좀 다 관계가 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관계가 정해져 있다라는 건 그냥 이거 하나만 잘해도 그냥 웬만한 밑에 있는 문제들은 다 풀어요. 하지만 이해를 좀 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는 좀 해야 되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서 보시면 앞에 보세요. 그때 어느 농장에서 수확하는 감자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현재 25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한 개의 무게, 감자 한 개의 무게를 잡았을 때 걔가 몇 이상이 될 확률을 찾으라는 게 여기 문제입니까? 그치? 걔가 200 이상이 될 확률을 찾아달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확률 변수 x는 현재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고 그 정규분포 자체가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25라 그랬으니까 그럼 이렇게 돼 있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때 여기는 x가 가리키고 있는 게 감자 몇 개의 무게라 그랬기 때문에요. 얘가 감자 몇 개의 무게예요? 그래, 감자 한 개. 그러니까 확률 변수 x는 감자 한 개의 무게니까 그냥 감자 한 개로 그대로 집중하고 문제 풀면 돼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원하는 것도 감자 한 개의 무게이기 때문에 확률 변수 x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률 변수 x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결국 우리는 x가 그 무게가 몇 그램 이상이 되는 거 찾아달라고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래, 얘가 200 이상이 되는 거 찾아달라고 하는 중이니까 그럼 그거를 찾아야 돼. 그럼 이거 정규분포표인데 지금 이제 얘가 평균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잘 보면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시작을 했지. 그러니까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를 z로 바꿔야 돼? 아니면 안 바꿔야 돼? 바꿔야 돼. 그래서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표준화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요 표에서 확률을 찾기 위해서 표준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 표준화를 해서 얘를 Z로 바꿨을 때 그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자료값 200에서 평균 150을 빼고 걔를 얼마로 나누면 되냐면 25를 빼준 거 이상이다. 여기까지 잡아주게 되면은 사실 얘 표준화한 결과는 나오지. 공식 그대로 갖다 쓰니까. 그래서 얘 갖다 쓰게 되면 그래서 여기 있는 Z가 결국 우리는 50을 25로 나눈 거니까 2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이상이 될 확률을 찾으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잖아. 그럼 이제부터 정규분포표를 그려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제 표준화 했기 때문에 평균은 얼마가 된다고요? 표준화 했으니까 평균 얼마라고? 표준화 했을 때 표준 정규 분포의 평균 내가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분명히. 이거 무조건 0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0을 기준으로 우리는 2 이상이 되는 걸 찾으랍니다. 그럼 2 이상 여기를 찾으래. 5? 그러면 나한테 주어진 건 오히려 0에서부터 2까지였던 여기가 0.477이라고 주어졌지. 그러면 여기 있는 절반 0.5에서 이 부분만큼을 더해줘야 아니면 빼줘야? 더해야 이거 나와요? 빼야 이거 나오지. 다시 한번 뭐냐면 여기 있었던 이 절반에서 여기 색칠 안 된 부분을 오히려 날려버려야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부분의 넓이를 찾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죠. 그러니까 얘 넓이를 구할 거니까 여기는 절반 0.5에서 결국 여기 있는 얘 0에서부터 2까지였던 0.477을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빼세요. 이게 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 빼주면 돼. 그러니까 정답 얼마 나와요? 그러니까 0. 얼마 나와? 그치? 그래서 밑에 있는 것처럼 0.0228 나오죠? 그 정답은 몇 번이냐면 그래서 5번이다. 이렇게 찾아주게 되면 된다고요.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간단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 괜찮나요? 그러면 아까 내가 세 문제 남겨놨었지. 유제 3번, 4번, 5번. 지금 한번 해봅니다. 준비, 시작. 시간은 정확하게 8분 드릴게요. 3시까지 드리겠습니다. 풀어보세요. 3, 4, 5. 세 개 한번 해보세요.
유제 한 번의 정답 몇 번? 몇 번? 3번? 땡. 4번이죠? 정답은 4번인데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고 가자면 빨리 봐봐. 빨리 간단하게 설명하고 가게.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확률 변수가 저런 조건을 만족하고 있을 때 평균에다 우리는 저 확률 곱하래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야 근데 너네가 눈치채야 되는 게 이거라니까 이거. 됐니? 그럼 얘네들을 봐봐. 지금 이제 여기서 가족권만 풀면 나머지 다 어차피 끝나니까. 그럼 가족권을 보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있고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 다시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얘네들의 평균을 찾을 건데 평균은 뭔지 몰라요. 하지만 n-2나 2n-10은 어딘가에 있겠죠. 그럼 그 어딘가에 있는 애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봐봐. 그럼 n-2가 여기 있었다라고 쳐봐. 그럼 n-2가 여기 있었다라고 쳤을 때 첫 번째는 n-2가 2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만 얘기해달래? 크거나 같은 애들만 얘기해달래? 그래. 작거나 같다니까 여기야. 그러면 얘가 이쪽이고 얘는 뭔지 몰라요. 하지만 어디선가 그리겠지만 둘을 더해야 얼마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1 동그라미 치세요. 1이 확률 전체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확률 전체가 된대. 이 얘기를 현재 여러분들이 눈치채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현재 확률 전체가 된다는 건 그건 뭐야? 다 넓이가 빼곡하게 채워져 된다는 소리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근데 여기는 n-2랑 2n-10이 만약에 달랐어요. 숫자가 완벽하게 달라가지고 얘가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쳐봐. 대칭을 이뤄도 이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여기 비어있는 공간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지. 그럼 비어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는 전체 확률 1을 만들 수가 있다는 소리니까 없다는 소리니까 그건 1이 될 수는 없다는 소리니까 이런 거는 안 된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어떤 거밖에 안 된다는 소리냐면 빼곡하게 다 채워서 전체 확률을 만들려면 얘랑 얘는 붙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무조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 그러니까 얘가 2n-10이랑 같대. 이거 풀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평균 나와야 안 나와요? 저걸 이용해서 평균을 찾고 나는 그 다음에 해석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나는 그 평균 찾고 해석하게 되면 사실 답 다 나와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거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은 된다.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하시면 되겠고 뒤로 넘겨서 우리 유제 4, 5번 있는데 그거는 진짜로 얘기하자면 똑같은 거니까요. 아예 똑같은 거니까 내가 풀어준 예제 3번이랑 완벽하게 똑같으니까 만약에 예제 4번을 못 풀었다, 유제 4번 못 풀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제 4번 못 푼 사람들 뒷페이지 유제 4번 거기 아직 못 푼 사람들은요. 꼭 시간 내서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알았니? 그리고 그때도 모르겠으면은 개인적으로 질문하시면 되겠고 나는 5번 하나는 같이 한번 봐드릴게요. 그래도 5번 정도까지는 좀 풀어주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도전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5번까지는 좀 풀어드리자면 여기 잘 보세요. 쉬워요. 여기 쉬우니까 잘 봐. 확률 변수 x가 존재하는데 나는 현재 평균이 얼마고 표준편차가 얼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중입니까? 얘가 현재 평균이 얼마고 표준편차가 얼마인? 그치,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가 5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확률을 찾았고 그 확률 자체가 우리는 x가 몇 이하가 되는 거 찾아달라고 했냐면 a 이하가 되는 거 찾아달라고 그랬지. 자, 확률 변수는 통일이 돼 있습니다만 여기 있는 표 자체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정규분포 표 자체가 확률 변수 x에 대한 거예요? z에 대한 거예요? z.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하려면 얘도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야 돼요? 거치지 말아야 돼요?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표준화라는 작업을 거쳐서 얘 z로 만들어. 그러니까 우린 여기 원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료값 a에서 결국 나는 저기 있는 평균 20을 빼고 얘 표준편차 얼마로 나눠주기만 하면은 되겠는데 얘를 5로 나눠줘서 나오게 되는 그 확률을 찾아줄 수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됐다는 소리냐면 얘가 0.8413보다 작거나 같았답니다. 같았다까지가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같았다라는 것까지만 잡아주게 되면은 얘가 정규분포 곡선을 이렇게 그려서 가보면 얘가 이렇게 쭉 잡았을 때 평균이 뭔가 있겠지. 근데 여기는 평균 누가 봐도 얼마가 될 거냐면 0이 될 거 아니야. 그때 얘가 작거나 같다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작거나 같다가 얘 잘 보면은 0.5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보니까 넘어가요. 0.8413이니까 맞냐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0.5에다가 0.3413을 더해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0.5에다가 0.3413을 더했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작거나 같다니까 얘가 이쪽에서 잡히면 만약에 봐봐. 얘가 이렇게 해서 별이 잡혀버리게 되면은 이쪽은 0.5를 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오히려 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쪽은 돼 안 돼?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0.5를 더할 수 있는 상황, 즉 반쪽을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은 이쪽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연두색만이 답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쪽으로 잡아서.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이쪽에서 0.5를 담당했으니까 그럼 이쪽에서 3413 담당하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0.3413은 당연히 그래서 얘가 그래서 0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그때 3413 만들어주게 되는 확률 변수 Z가 얼마이기 때문에 1이죠.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것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여기 있었던 얘랑 여기 있었던 끝에 값 숫자 1이 서로 같다라는 거니까 다르다라는 거니까 같아야 되고 그거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죠.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치? 그래서 얘가 그래서 작거나 같다. 여기까지만 우리가 찾아주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따라서 우리는 5분의 그래서 우리는 A-22 그래서 1보다 작거나 같았대. 이거 가지고 찾아주게 되면 A의 범위 나오잖아요. 그래서 올리고 넘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A가 25보다 작거나 같았다. 최대값 나왔죠? 정답 그래서 5번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찾아주면 돼. 그러니까 뭐야? 똑같다고요. 하는 방법이 다 똑같다고요. 어떻게 되든 다 똑같으니까 표준화하고 그림 그려가지고 어떤 확률을 우리가 궁금해하는지 그걸 찾는 거를 우리가 연습 조금만 더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리 먼저 하세요. 정리 먼저. 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됐으면은 뒷페이지 75쪽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75쪽 여기 같이 한번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게 되면 내용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보고 갈 테니까 그럼 여기 간단한 것까지만 우리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여기 있는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얘네들 사이에 주어져 있는 특별한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 사이에 있는 특별한 관계를 좀 한번 보려고 하니까 여기 주목 집중. 그래서 여기 잘 한번 보시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그럼 얘네들 사이의 관계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겠다라는 건 그럼 얘네들이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건데 그게 도대체 뭘까요? 여기까지만 잘 잡아주기만 하면 돼요. 그럼 거기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되니까 거기까지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좀 보면 되겠습니다. 잠 좀 깨. 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 얘네들 사이에 주어져 있는 특별한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잘 봐. 잘 보라고. 잘 보라고.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주어져 있는 그 특별한 관계를 좀 볼 테니까 잘 보세요. 좀. 그래서 얘네들 사이에 주어져 있는 특별한 관계 하나를 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사이에 주어져 있는 그 특별한 관계가 바로 뭐냐면 어떤 이항분포가 이렇게 있다라고 쳐요. 됐니?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이항분포가 이렇게 n, p라고 주어졌는데 이 n, p라고 주어져 있는 어떤 이항분포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항분포는요. 다시 얘기하자면은요. 얘 어떤 확률을 독립적으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야. 몇 번만큼? n번만큼. 근데 그 n번을 충분히 크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한 번, 두 번, 세 번도 가능하지만 뭐 100번, 1000번, 1억 번, 만 번 이런 거 다 되니까 한없이 크게 만들어버리고 걔네들을 한번 여기 우리 있는 좌표평면상에 얘네들 그림을 좀 그려본 거예요. 그럼 걔네들의 확률 분포를 좀 그려봤더니 얘가 충분히 근사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되게 많은 시행을 좀 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얘네들을 근사하게 되면 결국 얘는 결국 뭐랑 비슷한 모양의 그래프가 나올 거냐면 점들이 이렇게 찍힐 거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그래서 점들이 이렇게 점점 찍히면서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되냐면 정규분포처럼 나오게 된다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항분포를 한없이 많이 좀 해보게 돼서 실수 전체로 얘네들을 확장을 시켜서 보게 된다면
결론적으로 얘네들은 어떤 모양의 그래프가 되기도 하냐면 정규분포 그래프 모양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는 정규분포 노멀,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주어져 있는 평균과 분산 얘네들로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항분포는 정규분포랑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여기 끝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항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그 확률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귀찮을 때는 오히려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답을 구하면 오히려 편안하게 답을 찾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항분포의 확률을 구하는 것을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는 관계다. 그거를 우리가 얘기해 주는 게 여기서의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4번 보고 그 다음에 밑에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이따가 스스로 푸는 걸로 하고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바로 이제 3개 문제 정도 연달아 보고 끝낼 겁니다. 뒤에 통계적 추정에.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통계적 추정 3개 문제 정도 연달아 보고 끝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1, 2, 3은 추가적인 개념이 필요한 건 아니고 우리가 어차피 배운 거를 가지고 문제 풉니다. 알겠죠? 여기까지는요. 자, 예제 4번 간단하게 볼게요. 아우, 시행 자체가 참 별로입니다. 한 개의 동전과 한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몇 번 반복했어요? 어우, 180번씩이나 했어요? 할지 뒤지게 없네요. 그래서 여기 180번씩이나 반복을 했을 때 동전은 무슨 명이 나와야 되고 앞면 주사위는 뭐의 배수의 눈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럼 확률 변수 x를 우리 독립사건에 반복했으니까 이항분포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얘 총횟수가 180번이고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우리 그때의 확률을 찾아주는 게 그 다음이니까 그럼 여기 있는 확률은 그때의 확률은 잘 보시게 되면은 그때의 확률은 지금 현재 동전은 뭐가 나와야 돼? 그치? 동전은 앞면이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주사위는 뭐의 배수 눈이 나와야 돼요? 그치? 주사위는 3의 배수의 눈이 나오게 되는 경우 이거를 우리가 찾아주면 된다고. 그럼 동전이 앞면이 나온다. 앞면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고요? 2분의 1이고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몇 분의 몇이기 때문에 3분의 1이니까 2를 곱해준 게 실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확률이 되겠죠. 왜? 같이 일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2를 곱해주게 되면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것이 나오게 돼요? 5분의 1? 6분의 1이죠. 그래서 얘가 6분의 1이라는 이항분포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횟수가 참 많잖아요. 그럼 이거는 정규분포로 근사가 가능하다라고요? 아니면 불가능하다라고요? 가능하니까 그럼 정규분포로 만들면 어쨌든 평균과 분산 찾는 게 목표거든요. 그럼 평균은 둘을 단순하게 곱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80과 6분의 1을 곱해서 만들어낸 얼마가 평균이 될 거냐면 30이 될 거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 다음에 분산은 여기 6분의 5를 곱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 6분의 5를 곱하면 25가 되죠. 그치? 그러니까 얘가 그래서 뭐의 제곱이 될 수 있냐면 5의 제곱이 된다라는 정규분포까지는 우리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굳이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우리가 답을 구하려고 하는 거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저기 30회 이상 35회 이하를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일부러 정규분포표화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는 똑같이 확률 변수 x를 그대로 잡았는데 얘가 그럼 30 이상 그 다음에 우리가 35 이하가 되게 하는 확률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면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럼 이거 자체도 우리는 표준화가 되니까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럼 표준화 다 해주면 되니까 첫 번째 숫자 얼마에서? x? 그치? 자료값 30에서 평균 30을 빼고 얘를 평균으로 나눠준 거 이상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표준표를 나눠준 거 이상. 그래서 얘 이상. 그럼 얘도 똑같이. 그럼 자료값 35에서 평균 30을 빼고 걔를 얼마로 나눈 거냐면 5로 나눈 거. 2 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잡아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다시 푼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약분되고 약분되니까 얘네들 잡아주게 되면 여기 있는 P 자체가 그럼 0에서부터 우리는 어디까지냐면 1까지야. 너무 대놓고 주어져 있는 0.3413이죠. 그러니까 이거 찾아주게 되면 정답, 그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그냥 찾아주면 된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법은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결국 똑같으니까 여러분들이 밑에 있는 두 개는 한번 스스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연습 문제는 다음 주까지 다 풀어오세요. 레벨 3 전까지.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연습 문제 총 16문제인데 다 풀어와. 알았지? 웬만하면. 알았죠? 거기는 뺄 거 별로 없거든요. 다 풀어놓으세요.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다 됐으면 우리는 83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방금 했던 거랑 다 똑같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혀 다르게 흘러가지 않아요, 얘네가.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전혀 다르게 흘러가질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접근하실 때는 편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 오늘 내가 할 문제, 예제 1, 예제 2, 예제 3은요. 그냥 지금 한 거랑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거랑 다 똑같으니까 여기랑 이거 얘네 셋은요 그냥 지금 했던 이산이랑 연속이랑 다 똑같아. 정규분포, 이항분포 다 똑같아. 그러니까 쫄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예제 1, 2, 3은 다 똑같은 거라서 지금 연속적으로 같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일부러 연속 문제 다 버리고 여기서부터 같이 보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일부러 연습 문제 버리고 보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보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를 보자면은 지금 여기 거 잘 이해해 보세요. 그럼 여기 있는 걸 잘 이해해보면은 밑에 있는 두 문제는 다 풀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간단하게 보세요. 자, 어느 모집단이 있어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 표를 이렇게 표를 나타내면은 이렇게 같을 때 우리는 지금부터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가 되도록 이미 추출한대요. 일단 첫 번째 크기가 얼마가 되도록 3이 되도록 이미 추출해서 우리는 뭘 구했어요? 걔네들에 대한 표본 평균이라는 말은 다시 하면 뭘 구한 거지? 두 글자로는 표본 평균이니까 어차피 뭘 구한 거야? 평균 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얘네들에 대한 평균을 찾은 걸 확률 변수 x바라고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잘 보면 여기 있는 요 x바라고 주어져 있는 친구는 사실 크기가 3이라는 건 숫자를 몇 개 뽑겠다는 소리냐면 3개 뽑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세 수를 더한 거에 뭐를 구할 거냐면 평균을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얼마로 나눈 것까지 찾을 거냐면 3으로 나눈 것까지는 찾을 거야. 평균이 이렇게 구하니까. 그때 이 평균이 얼마가 되는 거 찾으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냐면 여기 지금 현재 표본 평균 x바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그게 얼마가 될 확률을 찾으라는 거예요. 문제에서 얘가 얼마가 될 확률을 찾으래요? 얘가 0이 될 확률을 찾으래요. 그럼 나는 여기에 있는 얘를 m, 그 다음에 여기를 n, 그 다음에 여기를 k라고 하자면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러면 우리는 따라서 여기 있는 세 수의 합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m과 n과 k를 더한 것. 결국 3을 곱하면 어차피 날라가야 돼 안 날라가야 돼 얘는요? 날라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 셋을 더한 게 어차피 얼마가 된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은 돼요. 그치. 얘가 똑같이 0이 된다. 여기까지 우리가 먼저 체크해주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어차피 내가 뽑을 수 있는 건 얘네들이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해가지고 어쨌든 0 만들 수 있는 애들 다 찾으세요. 그게 시작이어야 돼. 그럼 대놓고 같은 거 여러 번 뽑아도 돼요?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질문. 되지? 그럼 제일 만만한 거 생각해봐. 뭐 더하기 뭐 하면 어차피 0이야? 그래.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건 0, 0, 0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얼마 뽑아도 돼요? 1, 0? 이것도 되죠. 마이너스 1, 0, 1. 그쵸? 여기까지는요. 또 뭐도 되냐? 그치? 마일, 2. 이것도 되죠. 그쵸? 그래서 마일, 2. 이것도 되고. 더 있나요? 더 없죠? 그럼 이것까지만 잡아주고. 그럼 첫 번째 거부터 우리가 그러면 구하면 돼. 단, 이건 진짜 실제로 0 나올 확률, 0 나올 확률, 0 나올 확률을 찾아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0 나올 확률, 0 나올 확률, 0 나올 확률. 각각은 다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죠. 그럼 여기 주어져 있는 4분의 1은 다 곱해준 게 정답이에요? 더해준 게 정답이에요? 그치? 서로 연결돼 있고 서로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곱해준 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일단 하나밖에 없네요. 그 정답은 64분의 1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요. 결국은 마이너스 1, 0, 1이네. 문제는 뭐야? 1의 확률이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안 주어졌어. 하지만 우리는 A는 바로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왜? 다 더해. 어차피 얼마가 된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1 빼기. 결국 얘네 다 더한 거.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는 12분의 얘는 12분의 3이죠. 얘는 12분의 3이죠. 얘가 12분의 2죠.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나는 얘네 빼버리게 되면 되는 거니까 12분의 얼마 빼면 되냐면 8 빼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12분의 8을 빼네요. 즉 얘가 그래서 12분의 얼마가 되냐면 4가 됐네요. 그러니까 얘가 3분의 1이네요. 이렇게 찾으면 되잖아.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1 될 확률은 알아. 4분의 1인 거. 0 될 확률도 알아. 4분의 1인 거. 1 될 확률이 얼마라고? 3분의 1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얘는 이 세 개의 순서는 자리 바꿔도 돼야 안 돼요? 되지.
그럼 쟤네들 자리를 바꿔주는 경우의 수 몇 팩을 곱해줘야 돼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3팩까지 곱해준 게 정답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이거 다 곱해주게 되면 그래서 3이 지워지고요. 얘가 그래서 얘 3도 지워지면서 2만 남아요. 그러니까 얘 계산하게 되면 얘는 그래서 16분의 2, 즉 다시 하면 얘가 8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두 번째 답이 그래서 8분의 1이다. 그래서 얘가 8분의 1인데요. 여기까지 우리가 찾아주면 되겠고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2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가 있다 아니면은 없다? 있을 테니까 그럼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과 2 그럼 얘도 똑같이 구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마이너스 1이 나올 확률이 또 4분의 1 그 다음에 2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니까 이것까지 곱해주고 중요한 건 여기도 마찬가지 순서가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기니까 그럼 얘네들의 순서는 무슨 순열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무슨 순열 쓰면 돼요? 중복순열 써야 돼요? 이렇게 개수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 겹치는 게 있는 순열 그거 우리는 중복순열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써서 순서를 매겨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가 3팩이었다면 그거를 마이너스 1들끼리 자리 바꿔주는 경우의 수 2팩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거기까지 우리가 계산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얘네가 지워진다고요. 그러니까 쟤네들만 남게 되니까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돼버리냐면 32분의 1이 돼버려요. 그럼 얘네들 다 뭐 해준 게 정답이겠냐고. 더한 거. 그래서 우린 여기 있는 64분의 1과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8분의 1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2분의 1을 더해준 게 정답이라서요. 64로 다 통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64 통분했을 때 1, 8, 그 다음에 2. 이거 더해준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럼 더해볼래요? 정답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그치 64분의 11 나오죠. 정답 그래서 몇 번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되었다? 응,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찾아주면 돼요. 밑에 있는 두 문제는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완벽하게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하면 답 나오니까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뒤로 넘어갈까요? 예제 2번입니다. 그래서 예제 2번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예제 2번도 쉬워요. 지금 솔직히 딱 꺼내놓고 보자면은요. 여기 예제 2번 보게 되면은 여기 잘 봐봐. 어느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우린 여기에서 크기가 얼마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치 크기가 7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잡았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저기 있는 EX바랑 VX바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하나만 좀 잡고 넘어가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요거 하나만 좀 기억하고 갑시다. 됐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면 이거 하나 다 정리 좀 해놔봐. 옆에 있긴 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요거. 모집단과 표본집단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모집단과 표본집단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본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질문은 이거야. 그럼 만약에 내가 어떤 모집단이 있다라고 쳐요. 그러니까 여기는 x가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 그럼 나는 얘네들에 대한 우리는 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있다라고 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분포도는 우리가 어차피 알아서 찾아줄 수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에서 얘네들이 각각 여기는 얘가 A, 얘가 B, 그 다음에 얘가 C라고 할게요. 됐나요?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를 가지고 모집단에서는 당연히 표본 집단을 만들 수가 있다 아니면 없다? 있지. 그럼 이 모집단을 가지고 우리가 표본 집단 만들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린 여기서 두 번째로 잡아주는 게 오히려 뭐냐면 그래서 나는 여기서 표본 집단 한번 잡아볼래? 여기까지가 돼요. 그러니까 표본 집단을 잡는다는 건 결국 나는 여기 있는 크기가 n이 되도록 이미 추출을 하겠다는 소리고 그럼 표 크기가 n이 되도록 만들었을 때의 그 표본 집단의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는 여기 있는 요 x바를 잡아서 그 x바를 나는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표본을 잡았는데 걔네들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걔네들의 평균을 구한 그 확률 변수 x바 그 중 하나를 잡았을 때 걔에 대한 또 뭐랑 뭐를 찾을 거냐면 그때 걔에 대한 평균과 여기 있는 분산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찾아주면 되는데 표준 편차는 어차피 분산의 루트 씌운 거니까 얘는 버린다고 치고 됐나? 여기까지는요. 그럼 얘네들의 관계만 잘 기억해주면 된다라고 얘가 그때 분명히 얘기했어요.
기억나요? 여기까지는요. 이건 5월 초에 기말고사 시작하자마자 했던 건데. 그럼 첫 번째 질문이 이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건데. 그럼 여기 평균이죠. 그럼 여기 있는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 아니면 다르다? 항상 같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분산은 여기는 모분산에서 얼마를 나눠준 거랑 같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모분산도 같긴 하잖아. 근데 뭐를 나눠준 거랑 같냐면 표본의 크기만큼 나눠준 거. 왜? 내가 뽑은 것만큼이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에 해당하는 분산도를 나눠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게 되면서 나오게 되는 우리는 이러한 공식을 좀 기억을 해주라는 겁니다. 다시 뭐냐면 얘네 둘은 어차피 다 어디서 나와? 이 모평균과 모분사에서 나와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러니까 얘들은 어차피 모평균과 모분사에서 나오니까 그럼 모평균과 모분사는 그럼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서 봐라 라는 게 지금 여기 문제의 키워드입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간다 솔루션. 첫 번째가 얘기할 게 그래서 바로 뭐냐면 그때 나는 지금부터 모집단에 해당하는 모평균과 모분산을 찾을 겁니다. 알겠지?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모평균과 모분산 찾는 거야. 그러면은 이거 찾으려면 어차피 누구 해야 돼? A부터 다 찾아야 되는 거고. 그럼 이거 A 찾으려면 또 확률을 뭘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을 뭘 써야 돼? A 찾으려니까 또 확률을 뭘 써야 돼? 그렇지. 확률의 총합 써야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확률의 총합은 결국 나는 여기 있었던 5분의 2와 A와 결국 A 2분의 A를 다 더하겠지. 그럼 싹 다 더해서 만들어낸 결국 얘네들을 더해서 만들어냈던 여기는 2분의 3 A와 결국 나는 여기는 5분의 2를 더하겠지. 얘가 확률의 총합 얼마가 되었다라는 걸 먼저 보여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치. 얘가 1이었다. 이거 먼저 보여주면 돼. 그럼 넘어가게 되면 결국 나는 여기 있는 2분의 3 A가 결국 얘 넘어가니까 1에서 5분의 2를 뺀 5분의 3이 됐고. 그럼 여기서 A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지? 그럼 A는 결국 얘 계산하면 되니까 역수치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 역수치하면 돼서 그래서 A가 몇 분의 몇이 된다라는 게 나오게 되냐면 5분의 2가 된다라는 건 나와요. 맞지? 그러니까 얘가 현재 5분의 2고 그럼 계산하게 되면 누가 봐도 눈치채면 얘는 5분의 1이라는 것까지는 나오게 됩니다. 알겠냐? 됐냐? 그러면 이 확률의 총합을 이용해서 A 찾았으니까 우리는 모평균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럼 모평균 곱하고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었던 1이랑 곱해서 만들어낸 5분의 2와 2랑 곱해서 만들어낸 5분의 2를 더해서 만들어낸 게 모평균. 그래서 얘가 그래서 5분의 4고 여기 있는 모분산을 구하게 되면 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린 여기 있는 제곱의 평균에서 우리는 평균의 제곱을 빼기 위해서 나는 지금부터 뭐 할 거야? 확률 변수 다 제곱할 거라고. 됐니? 그럼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하고 얘 제곱한 다음에 평균 구할 거니까 다 곱하면 되겠죠. 맞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럼 0은 어차피 곱하나만 날라가고 1은 곱하나봤자 1이니까 어차피 똑같이 5분의 2 나올 거고. 맞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그래서 5분의 2 나오고 그 다음에 4죠. 그러니까 4랑 5분의 1을 곱해서 만들어낸 여기는 5분의 4를 더한 거에서 얘 제곱을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25분의 16을 빼주면 돼. 맞지?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 더해서 만들어낸 5분의 6이야. 그러니까 5분의 6은 25분의 얼마냐면 30이란 말이야. 6 곱하기 5 할 거니까. 거기서 우리는 25분의 16을 빼주면 돼요. 맞아요? 그러면 얘가 25분의 얼마가 나올 거냐면 25분의 14 나올 거고 이게 분산이에요. 됐나요? 이해돼요? 여기까지는요? 안 빨라요? 여기까지는? 안 빨라요? 안 빨라요? 그래서 모평균 모분산을 이렇게 찾아서 구하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가 찾아야 되는 저 EX바랑 VX바는 다 모평균 모분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먼저 찾은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우리는 세 번째 즉 다시 하면 여기 이제 진짜 두 번째 우리가 원했던 표본 평균의 평균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그럼 표본 평균의 평균 방금 배웠다. 주은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결국 뭐랑 같다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랑 같다고요? 바로 나와야 돼요. 모평균이랑 같아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표본 평균의 평균, 모평균이랑 똑같다라고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바로 나와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모평균이야. 그러니까 얘는 모평균이랑 같으니까 얘가 그래서 몇 분의 몇이 되냐면 단수네요.
5분의 4가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자, 표본 평균의 분산 구할 건데 표본 평균의 분산은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모분산을 뭐로 나눈 거냐면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표본의 크기가 얼마냐면 7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여기를 7로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25분의 14를 7분의 1이랑 곱해줘서 나오게 되는 결과였던 얘 25분의 2가 우리가 찾고자 했던 표본 평균의 분산입니다. 그럼 나는 얘네들을 뭐 해준 게 정답이냐면 더한 게 정답이잖아. 그럼 얘는 25분의 20과 25분의 2를 더해주면 정답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 계산해준 게 정답 2번이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답을 구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나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을 때 숙제는 여기까지 좀 다 풀어가지고 오세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는요. 숙제는 여기까지 좀 다 해가지고 오세요. 쉬었다가 40분 되면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40분 되면 바로 시작할 테니까 40분까지 쉬었다 갈게요. 고생했습니다. 왜?